네, 안녕하십니까.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이 힘들다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저층 아파트잖아요. 5층 아파트로 상계주공 8단지가 하나 포레나로 지금 현재 입주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비해서 위치가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가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추가 부담금을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 특히 이 상계주공 5단지는요, 평수가 작아요. 평수가 11평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추가 부담금 5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원주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제가 이 재건축 아파트를 요즘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지금 순조롭게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반포, 서초,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는 상당히 빠르게 잘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강북으로 넘어갈수록, 외곽으로 빠질수록 추가 부담금이 대체적으로 그 집 아파트 수준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재건축도요, 조금 중심지로 갈수록 확실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한남동,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여의도, 목동 같은 중심지에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맞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아파트 값이 20억, 30억일 때 추가 부담금 5억, 6억은 큰 부담이 없는데요. 상계주공 5단지처럼 이제 4억 5천 5억 가는 데다 5억을 그냥 그 아파트 값을 또 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계주공 5단지를 만약에 5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에 그걸 매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3억, 2억, 1억 5천 이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5억이란 돈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차라리 내가 재건축을 돼가지고 5억을 낼 바에는 현재 상계주공 5단지에 더 머물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또 특히 뭐가 있냐면, 상계주공 5단지 어떻게 베드타운 하니까, 베드타운 쪽은 연령대가 오히려 높습니다. 연령대가 60대, 70대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굳이 받아서까지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현상은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건축비가 오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추가 부담금이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담금 문제는 앞으로 좀 국가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1987년 5층 아파트고요, 용적률 97%, 용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840세대면 단지 규모 좋고요. 그 다음에 11평형 단일평형입니다. 대지 지분이 12.2평으로 작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상계주공 5단지의 특징이 있어요. 11평형이면 상당히 작은 평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요. 지금 계획한 건 840세대인데 신축 아파트가 850세대 조금 넘는다 그러니 실제로 10세대밖에 안 되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9제곱미터 신청시 지금 3억 5천 정도 예상하고, 84제곱미터가 지금 5억에서 5억 5천 예상하는데,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디다 정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분양으로 이거를 건축비를 충당하기에는 1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합원들이 모두 돈을 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5억 이상 내야 되는데요, 다른 단지에 비해 조합원 부담금이 큰 편은 아니지만 현재 주택가격이 4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집값보다 분담금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84제곱미터 신청 시 추가 분담금 5억. 5억이란 돈이 또 큰 돈이죠. 왜냐면 내가 현재 이 집 하나 있고 추가 분담금 낼 돈이 한 푼도 없다면 5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5억 대출 서민 입장에서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돈은 한 200만 원에서 원금까지 한 250, 300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월급이 400, 500 받는 분들 입장에서 집에다가 그 이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물론 집의 퀄리티는 좋아지죠. 주거 환경은 좋아지지만 내 봉급은 다 이자,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걸요,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쪽 강북 쪽이나 이렇게 노후화되고 좀 아직까지 집값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세대밖에 안 는다는 거는 최소한 한 150세대에서 100세대는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1000세대 정도 만들어주고 160세대를 좀 얹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지. 이걸 똑같이 형평성을 강남
여의도하고 노원구 아파트하고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하라? 그럼 못해요. 노원구는 거기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러면 아파트가 계속 노후화되고요. 재건축이 안 됨으로써 노후화가 되면서 노원구 아파트는 특히 더 집값도 떨어지고 서민들 살기에는 점점 안 좋은 아파트, 낙후된 아파트로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제가 첫 번째, 기존 용적률이 93%에 불과하지만 전부 작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대지 지분이 적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가 급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 공사비가 70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일반 분양이 없어요. 거의 1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상쇄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와 갈등 끝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간 사업 비용과 소송 비용이 더해지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 5단지가 상계중 5단지가 저층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단지 포레나 노원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 지금 그 대표도 거기 살고 있는데 5단지가 그렇다면 저층이잖아요. 저층이 안 되면 고층은 어떻게 됐어요? 고층은 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층이 더 안 되면 문제는 이건 상계주공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5단지가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줘라. 저는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강남이나 여의도에는 인프라를 그만큼 많이 깔아줬잖아요. 근데 노원구는 지금까지 안 깔아줬잖아요. 안 깔아준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원구 구민들한테도 줘야죠. 그렇게 해서 노원도 개발이 돼서 국가 균형 발전이 돼야지. 이거 계속 강남 쪽, 요번에 강남하고 특히 아시겠지만 GTX도 강남 삼성역에다가 지금 2개, 3개 다 꽂아줬어요. 그러면 노원구에 지금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노원구에 강운대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봉구에 창동역 하나 있고. 실제로 여기 GTX도 약간 소외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무조건 형평성 맞게 할 수는 없고 노원구에다는 고밀도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서 용적률 300%, 250%, 350%까지 늘려줘서 최소한 사업성이 맞아서 제가 봤을 때 느낌입니다. 상계중 5단지 현재 추가 부담금은 5억은 무리고 2억에서 2억 5천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연세 드신 분도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 상계중 5단지가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모든 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야지 지금부터 20년 후까지 됩니다. 재건축이. 지금 만약에 안 하잖아요. 2060년, 70년 돼야지 재건축돼요. 그때 되면 결과적으로 여의도 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의도도 지금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잘 안 건드려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걸 수준을 적자라는 얘기예요. 건설사가 적자를 본답니다. 그만큼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상계주공 5단지는요. 아무래도 노원구에서 8단지 이후에 대표주자입니다. 재건축. 이걸 먼저 해야지 다른 단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지금 그런데 매매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억 6천 정도 나오거든요. 4억 6천에 최근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한때 올랐을 때 7억 후반 8억까지도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3억 이상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4억 6천에서 추가 부담금 5억에다가 이래저래 한 6억 잡으면 한 10억 5천, 11억 선이 원가거든요. 그러면 11억짜리 아파트 32평이 그러면 비싼가? 제가 볼 때는 적정합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 부담하는 부담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 총 매매가 비교를 해보면 포레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계주공 5단지가 10억 5천 정도 대략 잡으면요. 포레나가 현재 매매가는 11억 9천, 12억 정도 되니까 한 1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은 나오네요. 현재도 나옵니다. 포레나가 지금 12억까지 여기도 내려갔습니다.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이만한 에너지를 썼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하려면 3년 또 해야 되지. 거기다 이자 비용 발생되면 실제로 상계중 5단지 10억 5천에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다가 이자 비용 이래저래 하면 11억 5천, 12억 되기 때문에 현재 도원 포레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또 에너지가 들고 또 고생을 해야 돼요. 또 이주해서 다른 데 가서 이사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최소한 3억에서 2억 5천 원 남아야지 누군가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지금 비슷하다 그러면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6천에서 4억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투자금이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상계주공 5단지, 자, 상계주공 5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계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을 본다면 이제는 좀 더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훨씬 큰 프리미엄 혜택을 줘야 된다. 용적률을 크게 올려줘가지고 상향해서 한 용적률 500% 이렇게 고밀도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없게끔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노원구에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하시면요. 상계주공 5단지 말고 노원구 노도강에 관련된 얘기도 항상 보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